네, 오늘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 이야기 그 세 번째인데요. 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지, 인건비와 용역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리랜서 직군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다양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여부는 근로 내용이나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고정 여부나 지급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프리랜서라고 확정된 이분들은 절세를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었죠? 통제 가능한 변수가 수익하고 비용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었죠.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죠?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그 비용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프리랜서가 비로소 납부할 세액이 되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절세가 가능하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는 이 수익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급하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내부 감사로서 있는데, 이 내부 감사 활동과 관련돼서 그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경력이 오래된 담당자분이 사업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 저한테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사가 혹시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이 리스크의 대부분은 제가 갖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했어요. 이때 이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든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준 8천만 원은 비용이거든요. 똑같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8천만 원이 비용이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 회사의 비용인 거예요. 물론 이 회사의 수익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구분으로 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만 있는 거죠? 이 3.3%가 사업소득인데 제가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 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이 금액을 전 수취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타 소득으로 받는다면 8천만 원에 8.8%를 제외한 이 금액을 저는 기타 소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타 소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는 게 실질에 맞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구분을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는 누가 가지게 될까요? 제가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리스크는 제 몫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원천징수도 더 많이 해서 납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적절히 실질에 맞게 기타 소득을 구분한 다음에 회사한테 요청할 수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수익,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통제 가능한 4개 중에서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는 이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랜서의 비용이에요. 제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해주고 8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받죠? 3.3%를 차감된 후의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럼 제가 이 8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아무것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알바도 쓰고 실제로 이 회사에 나를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소개비도 지급하고 어쩌면 일부 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출했을 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아무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했죠? 3.3%를 차감한 다음에 나한테 줬잖아요. 이 회사는 왜 그랬을까요? 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알바비를, 소개비를, 용역비를 지불했다면 이때 그게 특정 사람의 어떤 인적 용역이라면 3.3%를 차감한 다음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3.3%를 띄면 그분이 싫어한다고.
만약에 이 사업자가 2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3.3%를 내가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 돈은 대부분 돌려받아요. 그럼 절세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중요하죠. 소득세는요, 내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번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언제 오냐면 이때 와요. 2019년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고. 그럼 이때는 언제죠?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용역 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지급했던 인건비는 벌써 지급했죠. 알바비도 지급했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소개비도 지급했고, 그리고 외주 용역비도 이미 지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온다는 거죠. 소득세 신고하기 직전에. 그럼 저 어떻게 했죠? 3.3%를 원래 떼고선 그 다음 달에 납부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고한다면 내가 미리 지출한 이 금액은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는 넣을 수 있어요. 가산세 납부하고.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500 이상의 수익 금액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인건비나 외주 용역비 같은 지출에 대해서 신고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 업무를 하는 게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겠죠. 인건비를 지금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세무조사 때문에 이 프리랜서 직군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수입이 발생하는 두 명이 있어요. 이분도 1억 벌고 이분도 1억 벌죠. 근데 우리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이 비용 있잖아요. 이 인건비, 외주 용역비, 이거는 이 비용 자체를 세무상 적격한 증빙이라고 봐요. 이거는 비적격, 그 외의 증빙은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세무상 적격한 증빙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총 비용 중에서 적격한 증빙이 차지하는 그 비율도 중요하고, 적격하지 못한 이 증빙이 차지하는 절대치 금액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벌고 이 두 명은 똑같이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신고했다고는 하지만, 합쳐서 7천만 원이죠. 이 사람은 단지 적격이 없고, 이 사람은 동일하게 합쳐서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적격이 있죠. 이때 이익은 3천만 원씩 똑같겠지만, 그럼 소득세도 똑같이 납부했겠죠. 근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사람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를 자세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이 말은 맞을까요? 맞아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 용역으로서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그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건비를 신고하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업무 보조는 괜찮대요. 그게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세무조사 대응을 했는데, 이 세무조사관 분들도 가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공급하는 이 용역 자체가 사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걸로 판명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랑 프리랜서들은 용역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면세 사업자니까 3.3%만 떼고 주면 끝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물적 시설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용역을 공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부가세를 안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1억 원의 용역을 제공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너 알고 보니까 면세가 아니었구나. 이러면 너 부가세 납부 안 했네? 9,100만 원. 물론 소득세는 납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소득세도 납부 안 한 거예요. 제가 일정 비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소득세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러니까 세무조사할 때, 대응할 때 가끔 이렇게 소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서 소명하는데. 이러면 혹 데려갔다가 더 큰 거 붙여갖고 오는 거겠죠. 부가세랑 소득세까지 이 둘 간의 차이 얼마죠? 1억 기준으로 770만 원이네요. 전 비용을 좀 많이 책정한 거예요, 지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이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도대체 어떻게 신고할지.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